안녕하세요. 채슬리 AI를 구독하고 계신 재밀턴 여러분. 7월 25일 채슬리 AI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변동성이 아주 심한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동 사태 때문에 그렇죠. 중동 사태가 다시 불거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장사가 없습니다. 자,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장사가 이긴이죠. 은행주들.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의 그 절대값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업데이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요즘 가장 이제 변동성이 큰 섹터는 이 필반 지수인데, 지금 어제도 오늘 아침에 끝난 필반 지수 마이너스 4.25로 끝났습니다. 자, 전체적인 일봉 차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지금 5주의평이 깨졌고, 5주의평이 깨졌는데 그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나오다가, 여기 보면 추가 하락이 나오다가 이 쭉 밀어 올리면서 괜찮은 모습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결국 5주의평을 못 뚫었잖아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곧 하향 추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아무래도 그 테크니컬한 분석으로 매매하는 선수들은 자, 일단 여기서는 잠시 탈출, 그리고 5주의평선을 회복하면 다시 돌아올게요 하면서 탈출하게 돼 있죠.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지난 3월 달에도 이란 전쟁 때 탈출, 그 다음 주에도 못 뚫고, 그 다음 주에도 뚫라 했더니 못 뚫었죠. 그리고 3월 4주 차에도 마이너스 2.78 음봉 나오면서 이렇고, 그 다음 주가 주봉 기준으로 종가가 7,833으로 그때 당시에 5주의평선이 7,624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뚫었잖아요. 확실하게 뚫으면 뚫었기 때문에 이날 종가에 진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종가의 절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초가가 여기서 또 낮게 시작하면 그러면 또 5주의평이 깨져서 시작하는 거니까 시초가가 높게 시작하면 그때 7,917로 플러스 1%로 높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높게 시작하면 또 거기서 추가 절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세 번에 나눠서 해도 되고요. 세 번에 나눠서 들어가도 되고, 요때도 시초가에 들어갔는데 장중에 주중에 살짝 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주에도 결국은 종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면서 플러스 13.49로 끝났었네. 그랬을 때 나머지 3분의 1 확실하게 5주의평을 뚫었다는 게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1을 들어가게 되면 종가에 한번, 그 다음 주 시초가에 한번, 그 주 종가에 한번, 그러면 평균 가격이 한 요 정도 될 거야. 8,100 요 언저리, 그죠? 평균 가격 한 요 정도에서 물량을 확보한 거고 5주의평을 쭉 지키면서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음봉 나고 5주의평 깨졌고, 깨졌을 때 또 3분의 1 탈출, 그 다음 주에 시초가가 어차피 못 올라서 끝나니까 또 3분의 1 탈출,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결국은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5주의평 못 뚫었잖아요. 그럼 2주 연속 못 뚫었으니까 여기서 또 탈출.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밑에서 한 8,080, 8,100에 깨서 샀다가 여기 한 보면 평균 가격 한 12,500 이 언저리에서 팔았겠죠. 그러면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팔았으면 아직까지는 여기 진입을 안 하게 되죠. 테크니컬하게만 트레이딩하는 선수들은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런 모습이고 월봉으로도 보겠습니다. 월봉 5개월 이평 이렇게 돼 있고, 이걸 갖다가 5개월 이평 기준으로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월 입형, 그 다음에 5주 입형, 그런 식으로 총 6개로 나눠가지고 5개월 보면서 3세트, 주봉 보면서 3세트,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개월 입형도 이런 거에 적용을 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주봉 가지고 하는 논리나 거의 똑같습니다. 다우지수는 고점 대비 2.5%밖에 안 빠졌네요. 자, 이게 다우지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네. 결국 필반을 언제 팔아야 되는가? 필반은 고점을 뚫었는데 나스닥이 한 달 이내로 고점을 못 뚫었을 때, 그러면 지금 나스닥은 6월 1일 날 고점이었는데, 그죠? 빠지다가 올랐다가 빠지다가 올랐다가 뭐 이러는데, 필반이 이번에 보시면 좀 전에 보셨지만, 자, 나스닥은 6월 1일 고점이었고요. 필반은 6월 22일 고점이었는데, 그죠? 네, 이러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는데, 나스닥이 필반 고점이 6월 22일 나왔는데도 계속 나스닥 고점 대비 낮아졌다, 그죠? 여기, 이번에도. 네, 고점이 계속 낮아지기만 하고, 네, 고점을 돌파 못 합니다. 네, 과거 케이스도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21년, 그죠? 21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때 21년에 11월 달에 11월 22일 날 나스닥은 요때 고점 나오고 빠지다가 올라가다가 빠지다가 올라다가다가 요때 고점이 한 번 더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 11월에 고점을 못 뚫었었고, 반면에 필반은 그때 21년도에 보시면 요때거든요. 필반의 고점은 22년 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반 고점이 1월에 나왔는데, 나스닥이 못 올라오나? 네. 11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나서 필반 고점이 그 뒤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고점이 이때 당시에 11월 달에 고점을 못 뚫고, 그죠? 필반은 여기서 고점이 나왔는데도 못 뚫고 오히려 밀려버리고 반등 들어가다가 다시 밀리고, 그러면 필반을 나스닥을 보면서 나스닥이 한 달이 넘도록 한 달 반, 2달이 다 돼가는데 고점 못 뚫네. 나스닥이 고점 못 뚫는 걸 보면서 필반을 갖다가 후행적으로 팔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나스닥 고점이 여기 11월 여기 나왔는데 뭐야, 나스닥 계속 못 뚫네. 네, 그러면 그게 원리가 뭘까 좀 생각해 보면, 이 필반은 결국은 나스닥의 빅테크들한테 반도체를 공급하거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TSMC처럼 나스닥의 빅테크들한테 반도체를 아주 잘 만들어 주거나, 어떻게 보면 밴드들, 하청업체들, 밴드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필반의 이 B2B 비즈니스를 하는 이 반도체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기업들인데, 그 앞단에 이제 고객사들이 나스닥에 있는데, 이 고객사들이 고점을 못 뚫는다, 그죠? 고객사들 큰 형님들이 못 올라가고 계속 빌빌대고 있네. 그랬을 때 이게 베타가 되게 높다고 했잖아요. 필반 지수가 베타가 높으니까 그러면 탈출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크게만 보면 이제 보세요. 자, 아니 그 나스닥이 고점 못 뚫는 걸 보고 필반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 도망갔다고 치면 4천에서 3,600만 하더라도 10% 빠졌잖아요. 에이, 이거 너무 밑에서 파는 거 아니야?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에이, 너무 밑에서 파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속 가보잖아요. 이렇게
크게 키워서 보면 너무 밑에서 파는 거 아냐 했던 그 가격이 지나고 보면 지금 계속 좀 전에 여기였거든요. 그죠? 여기였었잖아요. 근데 이 빠질 때 보면 자, 이게 다 빠진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4천에서 10% 빠졌을 때 3,600에서 만약에 여기서 탈출했고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 했을 때 확 밀렸다가 그럼 3천까지 왔거든요. 여기면 3,150까지 왔었네요. 4천에서 3,150이면 한 900포인트 빠졌으면 20% 이상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른쪽 어깨를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빠지면 못 팔았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 잽싸게 어떻게 순발력 좋은 사람 아니면 못 팝니다. 그러니까 뭐 밀렸다가 반등이 들어가는데 밀렸다가 반등이 들어갔을 때 어쨌든 이 오른쪽 어깨에서는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오른쪽 어깨가 여기 보시면 거의 3,600이거든요. 여기도 3,600, 여기도 3,600. 어쨌든 고점 대비 10% 수준이에요. 이까지 빠졌을 때 4천에서 3천 왔으니까 정확하게 25% 빠진 거죠. 25% 밀렸다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라도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보시다시피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탈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신호가 있어요. 나스닥에서 그 마삼룰이라고 있다 했잖아요. 네. 조단 김장섭 님이 말한 부분인데 되게 그 마삼룰을 보면서 조금 말된다. 말되는데 무조건 마이너스 3에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 그분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고 저도 다 읽어봤었거든요. 여기 떨어지는 이 3%, 이때도 코로나 때 나스닥이 요 2월 24일 날 2월 24일 요날 마이너스 3.7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요때도 요때는 마이너스 3은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2월 24일 날 마이너스 3.7에서 탈출했으면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올라오다가 마이너스 3 자주 나와요. 요 4월 21일 여기도 마이너스 3.48. 그리고 여기도 4월 1일도 마이너스 4.4.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때도 6월 달에도 마이너스 5.27. 사야 되는 자리에서 마이너스 났다고 팔게 되면 굉장히 억울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마이너스 마삼룰을 여기 올라가면서 계속 적용했던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됐었어요. 네, 다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삼룰을 언제 적용할 건가? 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6월 달에 보면 요 6월 5일 날 6월 5일 날 보니까 요 마삼룰이 나왔어요. 금요일 날 마이너스 4.18%. 이렇게 하락하는 게 나왔고 그다음 보니까 요때가 하여튼 6월 5일이 마삼룰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마이너스 4.18 요렇게 하락이 나왔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번 보는 거죠. 필반하고 비교하면서 마이너스 3 나왔는데 그게 아까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장에 나오는 눌림목에서 나온 오히려 매수 자리였는지 그러려면 필반이 고점을 뚫을 때 나스닥도 같이 결국 따라가면서 고점을 뚫어줘야 되는데 보면 필반이 지금 여기서 이번에 6월 22일이었죠. 6월 22일 고점 뚫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필반도 고점 못 뚫고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빌빌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내심 여기서 아무래도 뭐 저도 주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게 끝난 장이 아니라면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서 고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다시 밀려버렸어요. 밀린 이유는 자꾸만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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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
그 다음에 창신 메모리 상장,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기서 위로 사실 튈 수도 있었던 자리에서 예, 밀려버렸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반도체가 베타가 높다 보니까 야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탈출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봉상의 5주 2평을 2주 연속 양봉을 내면서 확실하게 뚫어줄 때 나는 그때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22년도처럼 이때 여기 22년도처럼 5주 2평 깨고 보세요. 여기서 이제 5주 2평 여기 22년 1월 달에 고점 치고 근데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는 회복하는 듯 했다가 1월 셋째 주에 마이너스 한 12% 빠지면서 확 빠지고 그 다음 빠지고 올라오는데 일단 이게 5주 2평하고 20주 2평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일단 반등은 들어왔습니다. 반등은 돌았는데 결국은 5주 2평을 못 들었어요. 그죠? 네, 못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까지 옆으로 기면서 자연스럽게 5주 2평이 한번 뚫렸는데 그 다음 주에 3월 달에 바로 또 깨버렸어요. 깨고 그 다음 주도 깨고 네, 이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2주 연속 또 반등은 들어가는데 이때는 또 20주 이평선 좀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올라가면서 20주 이평은 또 못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 이때 월봉을 보면 월봉이 5개월 이평을 계속 못 뚫잖아요. 그죠? 이때 보면 계속 못 뚫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5주 이평하고 5개월 이평하고 총 6세트로 하는 게 예, 좋은 전략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5개월 이평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는 계속 안 들어가게 되고 5주 이평에서는 들어갔다가 다시 손절하고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네, 그런 식의 아마 매매를 했을 거예요. 22년 요때였죠. 그죠? 아까 회복했네 1세트 그 다음에도 확실하게 회복했네 또 2세트 3세트 들어갔다가 그런데 다시 빠지죠. 그러면서 5주 2평을 확실하게 깬다 싶을 때 여기서 이제 손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평균 단가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손실은 짧아요. 손실은 짧은데 요 전략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고 해서 평균 단가 여기서 팔아먹을 때 그러면 수익은 되게 길고 이 방금 전략을 이용하면 손실은 짧고 네. 그걸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지금 테크니컬하게는 선수들이 입장을 안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번에 6월 5일 날 마이너스 3% 이상 넘는 그런 하락도 나왔었고 이 마삼룰이 마이너스 3% 나고 나서 한 달 안에 다시 3% 하락이 안 나와야 재진입한다. 뭐 예전에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일단 6월 5일 날 나오고 나서 7월 5일까지는 마이너스 3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행히 좀 떨어졌어요. 예, 목요일 날 4.71까지 갔다가 다시 4.69가 됐고 유가도 3% 떨어졌습니다. 네, 이 유가가 여기가 엄청난 저항 구간이라 했잖아요. 이 저항 구간에 90에서 100 여기에 유가 선물이나 이런 걸로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빠졌고 근데 지금은 이제 5일 이평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는데 뭐 그냥 트럼프 형님을 믿는 거죠. 트럼프 형님이 결국은 여기 지금 고점을 연결한 선으로 보면 그 트럼프 형님이 유가가 치솟으면서 금리가 급등을 하고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거를 그래도 용납은 하지 않을 거야. 네, 그렇게 믿는 거죠.
주봉 모양도 이렇고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로 한번 해보면 유가도 낙폭의 50% 수준이 딱 93.26인데 딱 50% 수준까지 올랐네요. 보니까. 자, 체슬리 AI에 나오는 신호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7월 다음 주면 8월 전망이 나올 건데 8월 전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시장 강도는 핫하다 없어졌고요. S&P 500은 여전히 핫을 유지하고 있는데 노멀로 바뀌었고 코스닥은 진짜 지난 6월 1일 딱 시작할 때 편입비를 2단계 확 낮추라고 됐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라도 낮출 걸 그죠? 그 다음에 풋콜 레이쇼 풋콜 레이쇼 보면 올해 것만 한번 볼까요? 자, 올해 거 지금 여기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완전히 뭔가 강력한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이번 저점을 다시 깨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여기 풋콜 레이쇼가 많이 떴잖아요. 많이 떴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밑에서 하락 배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는 크게 밀릴 건 없다. 그러면 확인할 게 있죠. 외국인 현선물. 외국인 현선물이 계속 이렇게 막 빠지는 가운데에서는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풋콜 레이쇼 이번에 위에서 막 매도 신호 막 나왔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을 때였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풋콜 레이쇼 올해 거 지금 외국인 매도가 줄고 있습니다. 한때 이때 6월 5일이 하루 평균 4조 3천억씩 매도할 때였는데 쭉 줄고 다시 느는 듯 하다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번 달 한번 볼까요? 네,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주는데 우리 시장 빠질 때는 이 개인들의 그런 투매, 그 다음에 좀 이 폼으로 돈을 못 버는 바닥에서 풋옵션 사고 바닥에서 곱버서 사는 그런 선수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리는 듯한데 외국인 현선물을 보면 일단은 반등 구간에 들어갔다. 빅스도 좀 봐야 되는데요. 빅스가 보면 그렇게 중동 사태에서는 항상 빅스가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빅스가 되게 안정적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크게 무서울 거는 없다. 네, 이번에 7월에 얻어맞을 거는 일단 다 얻어맞았고 단지 이제 반등의 크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차이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일 창시 메모리 이제 상장을 하고 창시 메모리 상장하고 나면 그동안의 막연한 두려움이 일단은 악재가 뉴스화 되는 거거든요. 악재가 뉴스화되고 창신이 오히려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으면 받을수록 이 피어 그룹들이 창신 겨우 이익이 뭐 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10분의 1인데 저 시총은 뭐 우리 절반이야 뭐 이러면 상대적으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싸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또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10월로 가면 갈수록 이제 또 3분기 실적이 워낙 좋고 그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나라 시장 10일마다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 계속 보면 되거든요. 그 수출 데이터가 7월, 8월 계속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이번에도 3Q가 확실하게 실적이 좋구나 하면서 다시 좀 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슬리 AI 오늘 7월 25일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